네, 국회 출입기자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 여러 기자회견이었지만 아마 우리 기자님들께서도 아주 처음 동네에서 또 생활하시면서는 맨날 보시는 자동차 정비업소 대표님들 전국의 카포스 연합회라고 해서 다들 아실 거예요. 생활하신 데서 맨날 만나셨지만 이곳 정론관뿐만 아니라 기자회견 현장에서는 아마 대부분 처음 보셨을 겁니다. 그동안 참고 생활 속에서 업무에만 전념하시다가 도저히 최근에 일감의 감소라든지 대기업들의 시장 침탈이라든지 행포 또 정부의 어떤 무관심 그리고 뭐 신용카드 가맹점 수뢰 같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로 35,000개나 되던 동네 자동차 정비 전문점들이 무려 5,000개나 줄어드는 그런 큰 위기를 겪고 있으면서 6월 달에 여의도에서 2만여 명이 모인 대규모 집회도 하신 분들이 오셨습니다. 우리 전국 카포스 연합회 회장님들이시고요. 기자회견 진행 맡게 된 저는 민생경제연구소이라는 안진걸이라고 합니다. 오늘 참가하신 분들 간략하게 소개하고 윤수아 의원님, 최혜선 의원님 말씀, 그다음에 우리 카포스 전국연합회 윤육현 회장님, 그리고 또 전국의 큰 중소상공인 조직인 한상총련 이동주 정책위원장 이렇게 격려사 연대사 듣고 마무리하도록 했습니다. 먼저 오늘 기자회견을 함께 주최해 주신 정의당의 윤수아 의원님 오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정의당에서 중소상공인 또 특별위원회를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는 우리 최혜선 의원님 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간략하게 우리 전국에서 모이신 우리 카포스 연합회장님들도 어디서 오셨는지만 짧게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연합회장을 맡고 계신 윤육현 회장님 오셨습니다. 수석 부회장이자 전북 카포스 연합회 이사장이 조합 이사장이 신명섭 이사장 모셨습니다. 부산 조합 이사장을 맡고 계시는 강순군 이사장 모셨습니다. 예, 전국 16개 광역시도에서 다 오셨습니다. 대전 조합 김동수 이사장님 모셨습니다. 서울 조합 윤대현 이사장님 모셨습니다. 세종 조합 정석진 이사장님 모셨습니다. 강원조합 김동기 이사장님 모셨습니다. 대구조합 김재웅 이사장님 모셨습니다. 인천조합 유병업 이사장님 모셨습니다. 제주조합 온대우 이사장님 모셨습니다. 예, 멀리서 오셨습니다. 전국 16개 광역시대. 우리 이사장님들 머리가 이렇게 짧은 것은 6월 달에 여의도공원에서 집회를 할 때 삭발투쟁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정도로 절박하셔서 머리 삭발하시게 됐습니다. 경기 북부조합 김봉규 이사장님 모셨습니다. 울산조합의 신윤범 이사장님 모셨습니다. 경남조합의 김창섭 이사장님 모셨습니다. 충북조합의 경기조합의 석창현 이사장님 모셨습니다. 예, 충북조합의 권순구 이사장님 모셨습니다. 예, 이렇게 16개 광역시도 다 오셨고요. 먼저 오늘 기자회견 취지 설명을 정의당의 윤수아 의원님께서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2019년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인상된 이후에 중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여러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소상공인들의 진짜 어려움은 최저임금보다는 오히려 가맹수수료 등 대기업의 갑질, 카드 수수료, 그리고 갈수록 치솟는 부동산 임대료 등이 실제 우리 중소상공인들의 생존권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민생을 살리려면 이런 경제민주화 정책을 실현함으로써 중소상공인들이 살 수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겁니다. 오늘 자동차 전문 정비사업 조합 연합회 카포스라고 이렇게 합니다. 여기에서 자동차 전문 정비인 생존권 보장과 소비자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 개선 요구 기자회견을 갖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카포스는 35,000 전문 정비업 등록자가 소속된 단체인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동네에서 마주할 수 있는 카센터가 대부분 소속된 곳입니다. 전문 정비업이라는 한편으로 자긍심을 갖고 있는 이분들이 지난 6월 27일에 거리로 나섰고 오늘은 이곳 국회 정론관으로 오게 된 것은 지금 이대로는 더 이상 살 수 없다. 이것입니다. 절박한 생존권적 요구가 있는 것입니다. 대기업 장기 렌트카가 법적
허점을 이용해서 수은의 출장 서비스를 진행하고 일부 자동차 회사를 제외하고는 자동차 정비 정보마저도 공개하지 않아서 직영 정비업체가 정비 정보를 독점하고 정비업을 진행하는 것은 모두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에 해당합니다. 특히 일부 수입차의 경우 정비 정보가 공개되지 않으면서 국내 소비자가 국내 제작사의 2 내지 4배의 비용으로 정비를 하게 됨에 따라 소비자의 비용 부담만 더욱더 가중되고 있는 형국입니다. 소비자의 피해도 동시에 가중된다는 말씀입니다. 이외에도 카드 수수료 문제, 폐타이어 수거 비용의 부담 주체 문제 등 우리와 함께 동네에서 살아가는 이 카센터가 제대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결돼야 할 제도 개선의 문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서 자동차 전문 정비인들의 요구를 하나로 좀 모으고 이를 함께 해결해 나가는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중소상공인이 살아야 경제가 살아나고 정부가 하고자 하는 소득주도 경제도 이루어질 수 있음을 분명히 알고 정부도 정부 전문 정비인들의 요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정의당은 언제나 중소상인의 편에서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윤서 의원님 감사합니다. 의원님 말씀처럼 한 달에 예를 들면 우리가 300에서 500 이렇게 열심히 일해갖고 10시간, 15시간 일해갖고 먹고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대기업들이 시장에 침탈을 해오고 또 우리 소비자들이 동네 전문 정비업소에 오셨을 때 다 잘 고쳐드리고 싶은데 핵심 정비 정보를 대기업들이 공개하지 않아가지고 자동차 제작사들 말씀드리는 겁니다. 외제차를 포함하여 어쩔 수 없이 직영 정비업소로 멀리 있는 곳으로 보내게 되면 더 바가지를 쓰는 이 현실들을 이분들이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도 우리 전문 정비업소마다 최소 100에서 200만 원씩 나온답니다. 이 얼마나 피땀을 일하는 돈이 재벌 대기업에게 불공정하게 유출되는 것입니까? 바로 이런 것들 때문에 소득주도 경제성장을 우리는 이야기하지만 잘 안 되고 있는 실증적 사례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어서 우리 정의당에서 중소상공인 특별위원장 맡고 계신 최선 의원님께서 격려사 해주신 다음에 우리 윤육현 회장님께서 조금 더 자세하게 기자님들에게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의당 중소상공인 자영업자 위원장 최선입니다. 얼마 전 저도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의 지금 처한 현실에 비슷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친구가 구로에서 작은 자동차 정비 업체를 오랫동안 하고 있었는데 폐업을 하고 귀농을 해야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유는 대기업 자동차 제조사, 장기 렌트카 업체, 보험사 등이 정비 시장에 폭넓게 진출하고 있어서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이 골목 상권의 중심이 됐던 그동안 작은 또 가장 전문적인 우리 삶을 지키고 있던 이런 자동차 정비 업체마저 이렇게 내몰리고 있는 현실을 이제 더 이상 그대로 둘 수 없습니다. 모두가 공존할 수 있는 산업 생태계를 빨리 만들어야 되겠고요. 또 산업 환경 변화가 반영되지 않는 비현실적인 자동차 관련 정책들도 전문 정비인들을 지금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동네 골목길에 자동차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이런 단골 정비업체가 사라지지 않도록 중소상공인의 눈으로 저희 정의당이 가장 곁에서 살펴나가겠다는 말씀 약속으로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최선 의원님 고맙습니다. 바로 이어서 전국 3만여 자동차 전문 정비업소를 대표하여 우리 카포스 연합회 전국 회장님 윤육현 회장님께서 기자님들께 잠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기자님들 반갑습니다. 카포스 연합회 윤육현 연합회장입니다. 우리 카포스 연합회는 19개 시도조합 240개 시군구 지회로 편성된 연합회입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애로사항을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6월 27일 날 집회를 했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그야말로 서울시에서 생존권 부분을 가지고 아주 큰 어떤 일을 하나 저질렀어요. 다시 말하면은 이 자동차 공회전을 허용을 해야만이 부동액대 갈고 에어컨 충전도 하고 시동건 상태에서 진단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서울시에서는 검사 기간에서만 15분 이내에 해야 된다. 그런 조례 개정을 현재 준비하고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대기 오염을 막는다고 해가지고 정비업 현실도 모르는 상황에서 2분 안에 모든 정비를 끝내라 하는 엉터리 어떤 조례 개정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거는 정비업을 하지 말라는 것과 같습니다. 서울시는 현실에 맞게 수정할 것을 촉구합니다. 박원순 시장 대통령께서 잘 하시는데 왜 밑에서 이런 엉뚱한 짓을 해서 우리 전문 정비인 가족 20만 명한테 욕을 얻어먹는지 진짜는 개탄스럽습니다. 두 번째는 정비 정보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 자동차 선진국에서는 자동차 정비 정보가 안전히 공개돼서 일반 정비업체를 운영하는 데 전혀 불편이 없습니다. 국내는 정비 정보를 직영 정비업체들이 독점함으로써 폭리를 취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정비 정보가 제공돼야만이 정비 공임이 대폭 낮아집니다. 완전한 정비 정보 제공은 소비자들 정비 비용 부담 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마는 국토부와 소비자는 그걸 모르고 있습니다. 일부 국내 제작사와 특히 수입차는 미국에서 정비 정보를 완전히 공개를 하면서 왜 한국에서는 정비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지 답변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야말로 소비자를 봉으로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게 자동차 언더바디 코팅입니다. 여러분들 신차를 살 때 차 바닥에 녹을 쓸거나 방음, 방첨 그런 용도로 쓰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실리콘입니다. 요것을 국토부에서는 도장 작업으로 분류를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실리콘 뭐 유리 옆에 칠하고 하는 거 그거 실리콘 그 재료입니다. 환경부에서는 마찬가지 대기환경보존법에 의해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예전에 언더코팅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시대가 발전하고 이 소재가 발전하고 했기 때문에 많은 부분이 발전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 국토부에서는 언더코팅 이걸 도장으로 분류하지 말아야 되고요. 또 환경부에서는 환경에 이해된 제품이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환경부 산하 기관에서 이게 검토된 검증이 된 재료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국토부 환경부 이거에 대해서 진짜 전향적인 어떤 검토를 필요하겠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여러분들 좌측에 우측에 보시면 15톤 덤프트럭이 있을 겁니다. 잠깐만요. 자 여러분들 보시면 자 왼쪽에 자동차로 이렇게 등록 이게 노란 거죠. 이 소비자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15톤 덤프트럭인데요. 생산 라인에서 출고된 게 똑같습니다. 그런데 고객이 국민이 자동차로 등록을 했을 때는 우리가 정비가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고객이 건설기계로 등록하고 싶다라고 하면 우리 정비 작업을 못하는 거예요.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자, 국토부 1차관, 2차관 산하가 있는데 이거는 1차관, 이거 2차관 산하입니다. 서로 이렇게 부딪히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똑같은 차를 가지고 이쪽에서 못 고치냐? 우리 전문 정비인들은 여기 앞에 계신 분들 전부 다 20년, 30년 기능사, 기사, 명장, 기능장 다 자격증 다 가지고 있습니다. 왜 똑같은 차를 수리하지 못하게 하느냐? 요거를 우리가 작업을 하게 되면 한 달 영업정지입니다. 엄청나게 크잖아요? 너무나 억울한 일인 거예요. 자, 두 번째. 자, 우리 경기북부조합 이사장님께서 이 더운 날 넥타이를 메고 왔어요.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온 겁니다. 이 와이셔츠를 벗으려고 그러면 넥타이를 만지지 말고 벗으라 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이것을 넥타이 안 만지고 와이셔츠를 벗을 수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만큼 예전에는 그런 것이
허용이 됐었습니다는 차가 발전되고 발달되고 모듈화되고 가다 보니까 바뀐 거예요. 그런데 국토부에서는 안 된다. 왜? 법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 제발 좀 현실에 맞게끔 고쳐졌으면 좋겠다 하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윤육현 회장님께서 비유까지 해서 쉽게 잘 설명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즉 일명 우리 정의당이나 시민단체들이 모든 규제 완화에 반대한다고 어떤 분들 오해하시는 그게 아닙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과 관련되는 규제는 잘 지켜야 되지만 오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동네 정비센터, 정비업소에서 전문 정비업소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언더코팅 같은 거 이런 규제는 풀어서 하게 해줘야죠. 그러면 골목상권도 살고 우리 시민들도 멀리까지 안 가도 되고 종합정비점이나 대기업 직영이 안 가도 되고 편하지 않습니까? 비용도 더 저렴할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풀어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래서 오히려 그렇게 골목상권도 살리고 국민 경제도 실용적인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 이런 점 말씀드립니다. 예, 마지막 연대사로 전국 중소상공인 자영업자 총연합회 한상총련의 이동주 정책위원장님께서 짧게 연대사 해주시고 결의문을 제가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동주 위원장.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중소상인 자영업자 총연합회 사무총장 이동주라고 합니다. 저희 줄여서 한상총련이라고 하는데요. 저희는 대리점, 가맹점, 전통시장 그리고 골목상권에 이런 분들도 수리 서비스업에 종사하시는 이런 개인 자영업자분들도 계시지만 또 마트, 슈퍼마켓 이런 소매업자들도 계십니다. 이런 분들이 모여서 대기업들의 이분들도 똑같이 고초를 겪고 있는 중소상인들의 시장 생존권 영역에 들어와서 시장을 뺏어가는 이런 대기업들의 공정한 경쟁, 공정한 시장 파기, 불공정한 이런 행위들을 규제하고자 상인들이 모여갖고 만든 단체입니다. 오늘 제가 우리 기자회견에 같이 동참을 하게 된 이유는 저희들 골목상권의 대표적인 서비스업, 수리 서비스업 중에 하나인 이런 자동차 전문 정비업 이분들의 예로사항을 듣고 이분들이 겪고 있는 문제가 사실은 각계 사업장에서 여러 가지 부딪히는 규제와 생기는 문제로 보일 수도 있지만 개별적인 사안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이 뒤에 이분들보다 큰 자본을 갖고 있는 대기업들이 시장을 침탈하면서 그들과의 겪고 있는 불공정한 시장 싸움에서부터 많은 문제들이 좀 기인되고 있지 않나 이런 측면들이 있어서 같이 연대를 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동반성장위원회를 통해서 사실 대기업들이 함부로 들어오지 못하는 영역을 중소상공인 적합종이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아직은 민간 자율협의기구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기업들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대기업들과 타협되는 범위 안에서만 제한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그마저도 지키지 않는다고 해도 대기업을 강제할 수 있는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현 제도로서는 부족합니다. 지난달에 생계형 적합종 특별법안이 마련이 돼서 통과가 됐고 연말에 시행이 될 예정이긴 하지만 이 법안에서도 저희들이 자세히 말씀드리기는 시간이 부족하지만 우리 상인들이 요구했던 많은 이런 위반 시의 처벌 조항이라든가 이렇게 신규로 기존의 상생협약을 어기고 새롭게 진출하는 부분과 관련돼서는 새롭게 적합업종으로 지정해달라는 신규 접수를 하는데 굉장히 제약이 많습니다. 동반위의 추천을 받아야 되는데 이 과정에서 제약적인 운영이 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분들의 이런 문제들, 이런 다양한 여기에 기자회견문에 나와 있는 정책들이 반드시 우선적으로 대기업 우선 정책이 아니라 골목상권의 중소상인들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정책으로 반드시 다 전면적으로 재편이 돼야 되고요. 과거 정부에도 규제 완화했지만 본질적으로는 삼성이나 롯데나 이런 대기업 중심으로 시장을 가져가는 규제 완화를 했는데 오히려 이분들이 얘기하는 규제 개혁은 소상공인들의
삶을 생존권을 확보하고 정당하게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는 이런 규제 개혁들, 낡은 규제들을 바꾸자 하는 목소리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참여하신 여기 기자분들께서 이분들의 규제 개혁에 대한 요구 사항도 잘 살펴줘서 반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한상총위원은 중소사인들의 이런 생존권을 더 공정한 시장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환경을 대기업을 규제하는 환경과 공정한 규제 개혁을 위해서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동주 사무총장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카포스 상금 수석 부회장님이시죠. 부산 조합장을 맡고 계신 강승군 선생님께서 저희의 오늘 결의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결의문 낭독. 우리는 현실에 맞지 않는 비합리적이고 비정상적인 정책으로 일반 정비업체의 경쟁력을 잃게 만든 정부의 국토교통부, 환경부를 강력하게 규탄하며 국민 안전을 위한 자동차 정비 문화의 올바른 발전을 위해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국토교통부는 정비업소 도장 작업에 관한 올바른 해석과 환경부의 친환경 소재를 사용할 경우 제도 개선을 통하여 전문 정비업 자동차 하부 부식 방지 코팅 허용을 촉구한다. 하나, 국토교통부의 건설기계 및 챔버 작업을 현실에 맞게 자동차 관리법을 개정하여 전문 정비업의 작업 범위 제한 설정 해제를 촉구한다. 하나, 국토교통부는 전문 정비업소의 범퍼 등 탈부착 관련 작업을 불법 알성 행위로 판단하는 유권 해석에 대한 재고를 촉구한다. 하나,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제작사와 자동차의 정비 정보 전면 공개 불행에 대한 시정을 촉구한다. 하나, 국토교통부의 정비 시장을 교란하는 대기업 장기 렌터카 출장 정비 서비스는 중단을 촉구한다. 하나, 환경부의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사업에 무분별한 집행을 규탄하며 전문 정비업자의 사업 참여를 촉구한다. 하나, 환경부의 폐타이어 수입 중단 및 업소 적체 폐타이어의 전국 횟수 조치하고 정비업체의 비정가를 행위 철회를 촉구한다. 하나, 환경부는 택배사의 폐배터리 해수 금지 철저 단속과 불법 조장 예방을 위한 폐배터리의 반납 절차 온라인 계좌 금지를 촉구한다. 전문 정비 생존권 결의 기자회견 참가자 1동 2018년 7월 17일. 네, 감사합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 전국의 3만여 대표적인 우리 골목 상권이자 우리 국민들의 자동차를 안전하게 정비해 주시고 수리해 주시고 많은 정보를 제공해 주시는 가포 선생님들의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결의문에는 빠져 있지만 신용카드 가맹점 수리하는 여러 재벌적인 관련 이슈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국회가 바로 이런 동네 전문 정비센터 분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때라고 생각합니다. 함께 기자회견해 주신 정의당 윤서원님, 최서원님 그래서 더더욱 고맙습니다. 취재해 주신 기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것으로 오늘 마치고 혹시 더 궁금하신 부분은 복도에서 저희가 추가적인 질문에 응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